1월의 첫 게스트, 사실 유일한 게스트입니다. 또 왔습니다. 돌아온 디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원래 디디님이랑 한국 문화 알려주는 시리즈, 그거 디디님 채널에 디디님이 피땀 흘려 만든 영상을 제가 그냥 갖다 쓰려다가 그러셔도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허락까지 받았지만 그러면 너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새로운 기획을 했습니다. 어떤 거죠? 인기가 많은 넷플릭스든 뭐든 콘텐츠들 리뷰하는 콘텐츠를 좀 꾸준히 만들어 보려고요. 콘텐츠 리뷰로. 그렇습니다. 좋죠. 그리고 그게 더 편하죠? 그쵸? 콘텐츠 많이 보세요?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좀 순위 높다 하는 거는 좀 보시는 편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오, 그래요? 네. 딱히 순위를 신경 쓰진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순위권에 있는 걸로 좀 보는 건가요? 그러려고요. 저 좋아해요, 그런 거. 아무래도 구독자분들도 많이 아는 거라야 듣기가 쉽겠죠? 많이 보는 거면 볼까 하는 생각도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첫 콘텐츠는 뭐죠? 이번 콘텐츠는 지금 한국에서 엄청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 방영이 끝난 흑백요리사 2 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녹화를 하는 요일이 금요일인데 바로 며칠 전 화요일에 마지막 화가 나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마지막 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흑백 요리사 2 완결 기념으로 리뷰 콘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스포 안 되나요? 스포 리뷰입니다. 오, 그러면 스포 자유롭게 가능하고? 네, 스포 다 가능하고요. 오, 스포일러 싫으신 분들, 아직 완결까지, 아직 마지막까지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다 보고. 네, 이 에피소드는 흑백 요리사 다 보고 보러 오세요. 재밌겠다. 일단 이런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태어나서 서바이벌 프로를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요? 네, 이것도 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진짜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다 흑백요리사 보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안 돼서 저도 챙겨봤어요, 이번에. 원 때는 어떻게 했어요? 원 때는 안 봤어요. 그래요? 네, 보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뭐 대충 어떤 컨셉이고 이런 거는 아는데 끝까지 챙겨보진 않았는데 일단 그 컨셉을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흑백요리사.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한국 이름이 흑백 요리사고 영어 이름은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Culinary Classroom? 음,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흑백이 검은색, 흰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다른 문화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오,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 아니 문화 존중에 자세가 없어. 우리가 만든 이것도 건데. 문화인데. 그러니까요. 어. 뭐 아무튼 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영어 이름에는 블랙 화이트가 없고. 그냥 계급에만 그 포커스를 뒀네요. 그렇죠. 아무튼 1화에 검은 옷을 입은 요리사들 80명, 80명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요리사들 20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흰 옷을 입은 요리사들은 이미 아주 대중적으로 성공하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유명한 식당을 가지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말을 하자면 위쪽에 있는 요리사들이고요. 네, 하이 클래스. 네, 높은 계급의 요리사들이고
그리고 그 아래 80명의 요리사들은 실력은 있지만 아직 세상에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숨어있는 실력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요리 서바이벌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뭐 처음에는 일단 흑 요리사들, 그 계급이 낮게 분류가 된 요리사들이 먼저 서바이벌을 한 다음에 그 인원수에 맞춰서 올라가죠. 100 요리사 인원수에 맞춰서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흑백이 진짜 싸워요. 맞아요. 그래서 1라운드라고 해야 되나? 1단계에서 흑수저 요리사 80명 중에 60명이 우르르 떨어지고 맞아. 네, 20명, 20명만 남아서 그 흑수저 20명 대 백수저 20명 이렇게 배틀을 합니다. 싸웁니다. 아 근데 시작부터 쉽지 않죠? 맞아요. 뭐 어떤 그 대결이 제일 재밌었어요, 태용쌤은? 거기 다양한 대결이 나오는데 일단 처음에는 그 흑수저 떨어뜨리는 흑수저들이 전체 다 자신 있는 요리 하나씩 해서 먹어보고 통과, 탈락 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블라인드 테스트 그거 하고 그리고는 뭐가 있죠? 팀전. 아, 팀전도 붙이고 엄청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전 블라인드 테스트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같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고 딱 눈 가리고 맛만으로 평가하는 그게 재밌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는데 네. 근데 그게 진짜 흑백 요리사에 맞는 대결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계급이나 뭔가 그런 타이틀과 상관없이 대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요리로만 붙는 거잖아요. 음. 디디님 생각에 어땠습니까? 그 라운드 구성이. 라운드 구성이 저는 시즌 1을 안 봐서 그 잘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저번보다 훨씬 재밌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시즌 1에서 좀 부족했던 구성이 좀 보완이 됐다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시즌 1 때 제작진이 왜 게임을 이렇게 만들었지? 싶은 라운드가 있었거든요. 아, 대체 왜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이없게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혹평을 받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이번 시즌 2에서는 그게 훨씬 괜찮았던 것 같아요. 라운드 오. 구성은. 그 연출 중에 되게 재밌게 봤던 게 팀전으로 그 하다가 한 팀만 올라가나 그렇잖아요. 흑팀, 백팀이 아니라 둘이서 짝지어서 하는 거. 네. 네네. 그게 4라운드였나? 아마 그럴걸요? 그러니까 그 흑팀 대 백팀으로 팀전을 한 다음에 이제 듀오로 짝을 지어서 그 중에 한 팀만 다음 라운드로 프리패스를 얻고요. 이제 그 남은 듀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듀오들이 아까 전 라운드에서는 서로 팀으로 으쌰으쌰 같이 요리를 했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 조리대가 쥐 징. 돌아가더니 네. 마주보고 싸워야 했죠. 네, 그게 좀 연출이 소름 돋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소름 포인트. 네, 그때 야 제작진이 라운드 재밌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감탄했습니다. 주변에는 그 2000년대에 나온 2020년대 나온 예능 중에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연출이나 아이디어 같은 거. 그쵸 그쵸.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저는 그 팀전을 하잖아요. 네. 그 팀전 첫 번째. 네. 그래서 흑팀이랑 백팀이랑 요리를 해서 음. 심사를 봤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블라인드 심사단 100명인가? 네. 처음에?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가 어떤 요리를 했는지 다 보잖아요. 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왜 보게 했을까요, 그걸? 근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그 100명의 처음 블라인드 심사단 가운데에 그 권위 있는 심사위원 2명이 딱 있잖아요. 네. 백종원이랑 안성재 셰프가 있잖아요. 네, 메인 심사위원이죠. 근데
나머지 블라인드 심사단들도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공개가 되잖아요. 네. 내가 흑팀을 골랐는지 백팀을 골랐는지. 아, 그러면 사람이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내 선택이 이 권위 있는 안성재 백종원 심사위원이랑 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동시에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순수하게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이 뭘 누를까? 네네 전문가라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왠지 그 높은 계급에 있는 요리사들이 만든 요리는 좀 더 기대하고, 아, 이게 그 미슐랭 셰프들이 하는 요리구나 하는 그 생각이 더해졌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두 번째 생각이었어요. 음, 음, 음. 블라인드 심사단이 아니라 미스터리 심사단인가? 아, 미스터리였나? 아, 블라인드란 말이 없었나? 아, 모르겠네. 우선 저는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러웠고, 아, 그쵸. 맛있겠다. 근데 확실히 팀으로 떨어뜨리는 게 좀 너무 음, 아쉬웠어요. 음. 좀 더 그 개인의 실력을 보고 싶은데, 그걸 아예 팀으로 떨어뜨려 버리니까 좀 그러니까요. 억울한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과감하게 팀전을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진짜 그 실력 우선으로 할 수 있게. 네. 아, 근데 좀 그건 아쉽더라고요. 팀은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뭐 만약에 5명이 한 팀, 5명이 한 팀 이렇게 붙여서 잘못된 팀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아예 그 과반수로 팀 전체를 떨어뜨려 버리는 게 그 흑팀 전체 아니면 백팀 전체가 네네네. 떨어지는 거였으니까. 네. 맞아. 그게 되게 좀 파격적이었어요. 저번에는 없었나 봐요. 저번에는 백팀, 흑팀 각각 반씩 나눠서 음. A조 이렇게 붙고 네. 그래서 반 떨어지고 아, 그래, 맞아. 그게 나은데. B조 해서 반 떨어지고 이렇게.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었구나. 저는 흑백요리사 보면서 좀 재미도 재미지만 얻어가는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요리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면 얼마나 맛있는지나 그런 것들. 그리고 채식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나라마다 다른 요리 스타일 이런 거 보는 것도 재밌었어요. 근데 요리 하십니까? 요리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뭔가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관심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거 먹어보고 싶다. 먹으러 가보고 싶다. 이런 재료 사보고 싶다 같은 거 없으셨어요? 뭔가 먹어보고 싶었던 거나 해보고 싶은 거? 아, 저는 해볼 엄두는 하나도 안 났고요. 그건 그래요. 먹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유독 숯불에 뭘 굽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숯 많이 쓰더라고요, 이번에. 네. 훈연의 향. 제가 불향, 뭐 스모키한 거 그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요모조모 햄버거 편에서 막 극찬을 했던 햄버거 집 있잖아요. 치킨 버거 집. 그 치킨 버거 집도 그 치킨 패티하고 베이컨을 같이 넣어주는데 그 베이컨을 훈연을 해서 넣어주거든요. 맛있겠다. 제가 그래서 거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아, 그랬구나. 뭐 아무튼 장어도 있고 게도 굽고 게 굽고 뭐 바베큐 하시는 분 엄청 맞아요. 맛있어 바베큐도 보였고 많이 굽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진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장어 하시는 분 부산에 있더라고요. 부채도사 요리사님이 부산에서 출전한 유일한 요리사일걸요? 오, 부산의 자랑. 거기 한번 가보고 싶던데요. 안성재 셰프도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라고 느꼈다고 그 심사하시면서.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떤 게요?
그 말은 시즌 2에 나온 요리사 102명 중에 부산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부산 출신. 그러니까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네. 나머진 다 서울인 거예요. 그 말은 한국의 미식은 거의 다 서울에 있다는 거죠. 그렇거나 흑백 요리사에 나온 미식이 다 서울에 있거나. 왜 부산 분들은 출전 안 하셨지? 그러니까요. 아니 출전을 안 한 걸까요? 안 받아준 걸까요? 오, 그러게요. 좀 너무 멀어서 안 하셨나? 가게 문도 닫고 가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부산에도 맛있는 음식이 많고 뭐 경주에도 많고 전주에도 많고 뭐 한국이 그래도 넓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뭐 맛있는 식당 같은 거는 아무래도 서울에 많이 있고 또 유명한 셰프분들도 서울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는 셰프들이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긴 하네요. 그 지역 여행 가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부처도사 캐릭터의 그 요리사님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러셨구나. 또 그분 말고 응원하시거나 좋았던 분 있어요? 저는 요리괴물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근데 오. 왜요? 저는 솔직히 왜 저렇게 자만하는 거야? 거만한 거야? 이러면서 봤는데. 그래요? 네. 저는 요리괴물이 그러니까 그 이하성 셰프님이 그냥 유일하게 재밌던 캐릭터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재밌다고 느끼셨어요? 이게 시즌 1 때랑 좀 비교해서 시즌 2가 뭔가 다들 되게 훈훈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따뜻한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그랬죠. 좀 네네.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잘했어. 이런 느낌? 네, 너도 네. 훌륭해. 그리고 나도 훌륭해. 이런 느낌. 맞아요. 되게 그냥 몽글몽글했거든요, 뭔가. 음. 그리고 막 대결을 해도 우리 선의의 대결 한번 해봅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솔직히 좀 매운맛이 없잖아요. 서바이벌인데. 네. 근데 딱 요리괴물 혼자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재밌네 싶더라고요. 알아봐 주신 거네요. 전 전체 분위기가 몽글몽글하다 보니까 한 명이 그렇게 난 싸울 거야 이렇게 하니까 쟤 뭐야? 왜 저래? 이렇게 봤었어요. 저는. 물을 흐리고 있었구나. 네. 몽글몽글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랬구나. 아니 근데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저럴 수 있지 않나 당연히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 흑백 요리사의 인기 비결도 있을 것 같은 게 대부분의 서바이벌은 좀 약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완전 팡팡 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선의의 경쟁들을 하는 모습이 좀 훈훈해 보이고 어느 한쪽 떨어져라 져라 하는 거 없이 다 응원하게 만드는 서바이벌이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 중에서 그래서 요리괴물 한 명 정도는 괜찮지 않았나 싶고. 좀 독보적이었죠. 그리고 팀전을 할 때 3라운드로 진행했잖아요. 네. 3라운드로. 그래서 점수를 누적해서 마지막에 네네네. 이긴 팀, 진 팀을 가리는 거. 흑백 이렇게 팀으로 싸울 때요? 네네. 근데 1라운드에서 임성근 셰프님이 활약을 엄청 하셔서 맞아요. 되게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그때 흑팀에 있었으면 진짜 멘탈 다 나가서 막 제기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 다 졌다 어떡해 막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그때 요리괴물이 2번째 라운드에서 엄청 휘어잡아요 팀을. 막 다들 막
막 해롱해롱 할 법한데 리드를 굉장히 잘하셨죠. 그쵸. 네. 어디 뭐 해주세요. 누구 이거 하세요. 저 뭐 일 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딱딱딱 하잖아요. 아, 그때 저는 반했어요. 이렇게 리드해줄 수 있는 남자. 진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전문가다 진짜. 와, 그런 건 뭐 확실히 프로페셔널하긴 하죠. 진짜 재능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 요리적으로 진짜 천재구나 하는 걸 저도 보면서 대단하다 느꼈어요. 자신감도 저런 경험과 실력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면서 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감 포인트를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오, 네. 아까 얘기했던 듀오로 팀을 맺어서 2인 1조로 팀을 해서 배틀을 하는 라운드 있었잖아요. 네. 그때 요리괴물이 손정원 셰프랑 듀오로 했는데 그때 요리괴물이 뭔가 실수를 했나? 어떤 걸 잘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돌돌 말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잘 안 말렸거든요. 너무 바삭바삭해져가지고 부서질 것 같이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그거를 생각하면서 했던 인터뷰에서 다른 탓을 전혀 안 해요. 오븐이 제가 쓰던 오븐이 아니라서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걸 절대 안 하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숙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때 한 번 더 반했어요. 어른이다. 실수는 딱 깔끔하게 인정하고. 네네. 자기가 못한 건 깔끔하게 무조건 인정하는 너무 거예요. 멋있으시네요. 닮고 싶더라고요. 실수한 걸 인정하는 모습. 되게 닮고 싶고 멋있다는 생각에 약간 팬이 되셨군요. 그쵸.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최강록 셰프님 처음부터 너무너무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 원을 보고 봤으면 더 응원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원도 안 봤고 아니면 그분이 하신 다른 콘텐츠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캐릭터가 있다. 뭐 초밥왕 그 미스터 초밥왕 만화로 공부했다고 유명해진 그런 셰프가 있다. 요렇게만 듣고 봤는데 그냥 캐릭터가 너무 만화 주인공 같던데요, 진짜? 맞아요. 그렇죠. 좀 무해한 느낌도 있고. 맞습니다. 그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사람? 누구라도? 약간 동물의 숲 캐릭터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얘기 많죠. 그냥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요리하고 다른 사람도 잘 챙기고 그렇다고 멘탈이 약한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차분히 자기 일 잘하고 특별히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대결 중에서. 그쵸. 맞네요. 그것도 어리버리한 느낌이 있잖아요. 실수할 것 같고 덤벙거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요리할 때는 딱 그냥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고 그러는 게 너무 호감이었습니다. 멋있죠. 그 마지막 화에서 그 나에게 해주고 싶은 요리 하잖아요. 네. 그때 약간 저 눈물이 좀 핑 돌 뻔했어요. 진짜 말씀을 너무 잘하시죠. 네. 사실 그 마지막 화 전에 뭐 초반에 이제 다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사정이 있는 셰프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것들이 거의 다 감동적이지 않았거든요. 저도 약간. 왜 이렇게까지 좀 감동을 강조하지? 이렇게 막. 왜냐면 우리는 그런 친분이 없는데 그냥 네. 다짜고짜 나와서 전 이런 사연이 있어요 하니까 좀 공감이 안 됐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최강록 셰프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담백하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맞아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약간 네. 모든 요리사들 중에 난 하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엄청난 스토리텔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 시즌 1을 안 봐서 너무 아쉽네요 디디님이. 왜요? 그게 어떤데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웃겼던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시즌 어디서요? 마지막 화에서요. 왜요? 연쇄살인마? 아니요. 전 그거보다 더 웃긴 게 있었는데 왜요? 그게 시즌 1을 안 봐서 확 이해를 못 하는데 네. 아깝다. 씨. 뭐 멘트가 있었나요? 네, 그게 있거든요. 네. 뭐 얘기를 그냥 할게요. 네네네 해주세요. 시즌 1 안 볼 거죠? 네 아마. 그리고 결말 다 아니까. 알아요. 그 시즌 1에 마지막이었나? 그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되게 비빔밥이 아닌 요리를 해서 비빔밥이라고 소개를 해요. 네. 근데 그때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라운드였는데 그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그 피는 한국인이지만 그 뭐 미국에서 나고 자라셨나? 뭐 그래서 교포신가? 그래서 미국인과 한국인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비빔밥을 딱 보여주면서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캐릭터가 그 미국과 한국의 비벼진 인간이라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유명했어요. 네. 저는 비빔 인간입니다 이렇게. 네. 그때 되게 좀 그리고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오 거기까지는. 네, 그게 되게 명대사고 감동 포인트였는데 그 최강록 셰프가 그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그 최강록 셰프 캐릭터가 되게 막 자기만의 개그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남들 잘 못 알아듣는 개그인데 자기가 웃기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툭 하고 막 맞아. 눈치를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투 마지막 라운드에서 네. 그 음식을 주고 그 조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림 인간입니다. 이러고 눈치를 봐요. 이렇게. 개그였어요? 예. 근데 그게 근데 그때요. 백종원이랑 안성재 셰프가 그걸 그냥 못 알아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거 패러디인데. 전 그게 너무 웃겼거든요. 개그가 안 먹혔어. 저는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막 깔깔깔 웃었는데. 그랬구나. 근데 그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조림에만 포커스가 너무 됐어가지고 예. 그 조림 인간 패러디까지는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원 안 보신 분들도 있고. 저는 최강록 셰프를 이해한 거죠. 그의 개그를. 전 그의 개그 세계를 전 파악한 거예요. 너무 귀여우세요. 웃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명장면이 또 나올 뻔했는데. 네, 참. 아무튼 아쉬웠구나. 최강록 셰프. 네. 최강록 셰프. 귀여워요, 근데, 귀여워요. 네, 그게 그 우승자라서 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팀에서 밀어준 건지 모르겠는데 준결승 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요리 천국 한번 하고 요리 지옥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리 천국에서 최강록 셰프가 마지막에 요리를 내서 1등을 하고 결승으로 바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두부 만들잖아요. 최강록 셰프가 오랫동안 막 저어가지고. 깨두부. 깨두부. 네. 깨두부 딱 만들어서 네모난 모양을 만들어서 딱 뭐 조리대에 탁 넣는데 그때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네. 전 그거 보고 와 이렇게 감탄하는 소리가 입으로 나왔어요. 왜요? 그냥 그게 너무 예술적이어서. 예술적이었어요? 네. 그런 장면들 몇 개 있었어요. 되게 와 하고 보게 되는 장면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후덕죽 셰프님께서 밀가루 그 반죽할 때 당근. 네. 당근이었을 거예요. 그때 안성재 심사위원이 이렇게 심사위원인 걸 잊고 이렇게 멍하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되게 만화 같았죠. 그러니까요. 그때 진짜 경이롭더라고요.
맞아. 예. 그분도 되게 멋있었고 음식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이 시즌 1을 안 봐서 디디님이. 저의 감상인데 시즌 1에서 결승까지 간 사람들이 에드워드 리 셰프랑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였거든요. 그랬구나. 둘이 네. 붙은 거구나. 근데 그 둘의 캐릭터가 좀 응. 나폴리 마피아는 되게 승부욕 강하고 제가 이기겠습니다 막 이러고 되게 젊은 호기로운 실력자 캐릭터였고 에드워드 리 셰프는 나이가 좀 든 그리고 경력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굉장히 겸손한 캐릭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도 욕을 엄청 먹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딱 그 구도가 그 당근 지옥에서 요리 괴물이랑 후덕죽 셰프의 구도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미 이룰 걸 다 이루고 여유로운 그 백 셰프님이랑 네. 열정 많은 흑 셰프. 네. 막 승부욕 넘치는 젊은 셰프와 그 연륜이 있는 연장자 셰프. 그 두 개가 이어지면서 재밌었던 것도 있었겠다. 네. 이거 시즌 1 때 봤던 건데 이렇게. 그런 생각은 근데 안 들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후덕죽 셰프 아니면 요리 괴물이 그 최강록이랑 붙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후덕죽 셰프님이 올라갔으면 100대 100이었잖아요. 네. 이거를 전혀 신경 안 썼을까? 연출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마지막에 100이었으면 좀 덜 재밌었을 것 같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흑백 팀전 할 때 흑 한쪽이 다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 2명만 살아남고 그렇게 생각하면 흑 중에 2명만 살아 올라온 건데 그 2명 중에 1명이 결승까지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2명이 꽤 오래 버텨요. 그 맞아요. 흑 2명이.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좀 연출 덕을 본 것도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모르지만. 네,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또- 더 재밌게 하는 것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누가 요리한 건지 모르고 먹어야 된다 생각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근데 눈을 가리는 건 너무하고 그래도 볼 수는 있게. 음식을 보고 먹지만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지 모르게. 그쵸. 전 그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판단이라서 결국엔 그런 다른 생각이 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순수하게 요리로만 대결하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재밌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프로그램적으로는. 다양한 연출도 하고 심사도 하고 이렇게 넣으신 것 같긴 해요.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음.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이런 서바이벌은. 누가 될까? 막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네네. 어디 가보자 이런 얘기하고 이런 거? 아, 부럽네요. 왜요? 아니 서울 살면 갈 수가 있잖아요. 네. 부처도사밖에 없다고요, 저한테는. 그런데 저는 또 부채도사 먹으러 부산을 가고 싶긴 해요. 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또 괜히 가서 먹고 싶고. 아니 나머지 다 서울에 있는데.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예약 지금 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 시즌 1 때 윤남노 셰프님께서 하시는 디핀이라는 거기 예약을 성공했거든요. 네. 근데 딱 올해부터 그 셰프님이 빠지셨대요. 그 식당에서. 아. 그래도 뭐 레시피는 똑같겠지 하고 갈 건데 이렇게 지금 그 시즌 2에 나온 셰프님들 식당은 너무 그 예약이 빡세서 못 갈 것 같고 내년쯤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그런 거 보면 한국이 진짜 재밌는데 이상한 나라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점이요?
뭐랄까 되게 그 유행에 민감한 나라 우리나라가. 그쵸? 근데 그냥 유행에 민감하다라는 말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이번에 네, 오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수준이죠? 네. 거기 한번 나오면 그 식당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식당에 그러니까 절대 흑백 요리사에 나오기 전에 식당으로 돌아갈 수 없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식당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인기와 그런 것들이. 음. 그래서 참 미디어가 좀 뭘까? 미디어의 힘, 네, 문화의 힘. 이렇게. 문화의 힘. 뭐 대박이죠. 그분들은 뭐 나오기만 해도 그렇게 예약이 1년 동안 꽉 차버리니까. 네, 우승도 물론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나오기만 해도 다들 그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해서 그래서 좀 더 선의의 경쟁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응. 비판 포인트도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요? 시즌 1 때는 그 참가한 요리사들이 응. 막 그렇게 자기 흑백 요리사 출연이라도 했기 때문에 대박이 날 줄 몰랐잖아요. 뭐 그쵸. 그래서 뭔가 막 도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일단 저기 나가면 대박이야 해서 나 일단 나왔다, 나 카메라 나왔다 이러니까 그냥 훈훈하게 막 그냥 뭐 약간 약속 대련처럼 어이차 하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제가 요리 괴물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시즌 3 할까요? 흑백 요리사? 한데요. 한대요. 벌써 한대요. 근데 포맷이 좀 바뀐대요. 그래요? 흑백이 아닌가? 그거는 식당들의 경쟁이라고 하던데. 그래. 좀 변화가 필요해요. 네, 식당에서 4명 이렇게 팀으로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더욱 식당이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흑백 요리사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대한민국의 미식 기준을 좀 올려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막 파인다이닝 같은 거 잘 안 가잖아요. 가본 적 있습니까? 전 있긴 있어요. 그 손정원 셰프님 한 번 가봤는데 잘 그런 데를 왜 가? 뭐 그 코딱지만한 거 나오는 거 왜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그 과정도 보여주고 요리사들의 노력이나 약간 그 명성 같은 것도 눈으로 보니까 좀 더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막 숯불에 게를 굽고 그런 모습이 되게 맛있어 보인다 했었잖아요. 네. 그럼 숯불에 게를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그 게를 그냥 육수 우리는 데 쓰거나 소스 만드는데 그냥 써버리더라고요. 그 맛있게 구운 게를. 네. 네. 그래서 파인다이닝이란 대체 뭘까? 저 국물 내려고. 안 돼, 저 맛있는 거 이렇게 봤구나. 네. 다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해서 어떻게 쫙 해가지고 국물만 쪼르르 내서 그거 호록하면 감칠맛 그거 한번 맞아요. 그래서 와 그거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저거 보면서 저거 절대 대중적으로는 못 사 먹겠다 하는 요리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식당 나오고 하면은 그런 데도 많이 가고 비슷한 식당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맛있는 곳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좀 무서워요. 한국이 무서워요?
네. 이런 유행에 민감한 거요? 아니요. 그러면요. 다들 기준이 너무 높아요. 아, 그리고 실제로 다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 요리뿐만 아니라, 네. 음, 뭐든 다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모든 것들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는 느꼈어요. 네, 네. 꾸미는 것도 그렇고, 네. 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게 좀 높죠? 네. 무서우셨구나. 저는 공포스럽습니다. 진짜로. 공부도 있잖아요, 공부. 어떤 나라는 대학교만 갔다고 해도 이렇게 잘한다 하는데, 네. 어느 수준 아니면은 뭐 대학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힘들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 그쵸. 문제가 많죠. 그래서 빨리 발전한 것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 빨리 발전한 그 덕을 다 누리고 있긴 하지만 음, 그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참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그 불안함과 이 뭔가 두려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거를 흑백 요리사 보면서 한 번 더 느꼈어요, 사실. 그랬구나. 네. 전 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아, 이거 좋아졌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네.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되게 여러 부분에서 많이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디디님도 아실 느낌이거든요. 어떤 거죠? 그게 어떤 영역이든 어떤 콘텐츠든 어떤 종목이든 음, 소비자 경험만 했을 때랑 생산자 경험을 해보고 난 이후랑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유튜브를 보기만 한 사람들은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이랑 생각하고 유튜브를 보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그게 요리도 그럴 거고요. 뭐 옷도 그렇겠죠? 예를 들어 옷을 사서 입기만 하는 사람이 뭐 옷 가게를 해보고 옷을 만들어 팔아보고 그렇게 할수록 옷 가게를 볼 때 느끼는 게 달라지겠죠? 그쵸. 그런 면에서 음식도 그냥 음식 사서 먹기만 하는 사람이 뭐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도 열어서 그 요리를 팔아본 경험이 생기면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식당들을 볼 때 그 눈이 달라져 있겠죠? 그쵸.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흑백 요리사 마냥 재밌게 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되게 다르게 다가오는 요리하는 사람들도 많겠다 싶더라고요. 역시 요리를 해보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 시점에서 더 볼 수 있었나요? 저는 요리를 못하고 조리만 합니다. 그래도 그 경험이 있잖아요. 식당 운영. 그쵸. 제가 그래서 좀 서바이벌 프로그램 안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너무 현실에서도 경쟁 치열하고 바쁜데 저기서까지 그 뭔가 보는 것까지 누구 싸우고 이기고 지고 하는 걸 보는 게 좀 피로해서 안 본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네. 저도 원래 그래요. 근데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어떤 거요? 이게 진짜 제가 MBTI N90% 사람이라 네. 만약에 나중에 막 한국어 선생님, 한국어 학습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모아서 누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치나 빨리 가르치나 이런 거 서바이벌 하면 나는 나가야 되나? 저 진짜 놀랍게도 며칠 전에 생각했어요. 그런 상상했어요. 저는 어떤 흐름으로 생각을 했냐면 네. 요리사들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자기네들한테 올 거라는 걸. 근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리 프로그램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 기회가 온 거니까 또 모르잖아요. 한국어가 막
그 글로벌해져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서바이벌 프로그램 잘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럼 나가겠습니까? 나갈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요? 와, 나가기만 하면 대박이라니까요. 그렇구나. 왜요? 좀 부담스러워서? 저는 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 왜요? 저와 못- 붙어야죠. 못 견딜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추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평생? 그런가? 태용쌤의 이야기 보따리에 하나 추가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미리 얘기 안 할래요. 나중은 모르니까.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 나와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나. 보기만 하는 나. 그런가? 그럼 배가 내가 더 더 아프려나? 잘할 텐데 이러면서. 근데 저는 왜 나가기 싫냐면은요. 네. 그 심사 받는 게 싫어서요. 저 사람이 뭔데 나를 심사하지? 그런 생각 들겠죠. 예. 다들 들었을 거예요. 그 요리 거기 나가신 분들도 마음 한켠에는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방송이니까 좋았습니다.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가? 하고 뒤에서 이제 친구들이랑은 내가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겠죠? 음. 흑백 한국어 선생님. 오, 좋다. 지금 열심히 해둬야 나중에 100으로 나갈 수 있다. 100으로 나갈 수 있다. 후덕죽. 예, 50년 경력.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해둬야 한다. 진짜 웃기다. 그런 상상을 한 게 웃겨요. 둘 다 한 게 웃겨, 둘 다. 그러게요. 그런 날이 와도 재밌겠네요. 그러면은 그럼 닉네임 뭘로 하지? 웅태웅. 이름 쓰면 안 돼. 맞다. 이름 쓰면 안 되지. 이름 쓰면 안 되고. 웅태웅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인데. 당근마켓 웅태웅. 디디 하면 안 되나 나는? 디디. 저는 그런데 백 티처로 나갈 거기 때문에 디디로. 네. 그럼 그렇게 되는구나. 나는 지금부터 생각해 두세요. 그래요? 한국어 근데 괴물. 한국어 괴물? 한괴. 한괴. 너무 어감이 안 좋은데요. 한국 오빠. 너무 싫어요. 한국형. 너무 싫어 그런 거. 한 명은 있을걸요? 누군가는. 그런데 말을 아껴야 되겠다. 그러게. 아기 맹수. 아기 맹수? 아기 맹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번에 최고 아웃풋 중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막 라운드를 멀리 못 나갔는데도 높이 못 올라갔는데도 너무 총기가 있어 보여요. 예. 네. 떨망떨망. 네, 보고 와, 저 사람은 뜨겠다 싶더라고요. 더 승승장구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흑백 요리사 리뷰 재밌게 하신 것 같습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또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같이 얘기해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로그램 하나 잘 끝난 기분이 드네요. 끝낸 기분. 그렇습니다. 맞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뭔데요? 프로그램 내내 음식을 만들고 나면 심사평이 따라오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결승에서는 심사평이 없어요. 그쵸. 그냥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아니, 왜요? 왜냐면 주제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요리잖아요. 네, 나에게 해주고 싶은 요리. 근데 거기다가 감히 뭐라 하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결승 1등과 2등을 가리는 싸움이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막 1등이라서 최고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둘 다 정말 아름다운 요리를 했고 아름다운 경쟁을 했는데 그냥 뭐 심사위원들이 그냥 최강록 셰프를 선택한 거고 그 둘 다 너무 훌륭했다라는 느낌이 되게 와닿았어요. 오, 좋은 싸움이었다. 뭐 이기고 진이긴 했지만. 네. 그래서 뭐 굳이 뭐 이쪽이 좀 더 좋았습니다. 뭐 이게 좀 별로였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마무리. 주제를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나에게 해주고 싶은 요리도 그렇고. 그쵸. 음. 또 뭐 마지막 감상 못한 거 있습니까? 있으면 다 얘기하시고요. 감상 못한 거. 아, 뭐 저는 심사위원분들이 좀 되게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 진짜 개부럽던데요. 다 먹어보니까 거기 나오는 음식. 네. 아, 근데 그거 어떻게 다 먹나 싶기도 해요. 배 안 부른가? 엄청 부른데요. 그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 진수성찬이 있어도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파야 맛있는데. 진짜 그런 경험은 그 지구상에서 그 2명밖에 못 해요. 그렇잖아요. 막 얘를 뭐가 있을까? 뭐 우리 대통령님 아니면 뭐 석유 재벌 뭐 회장 그런 사람도 이건 못 해요. 아, 부럽긴 해요. 나도 네. 다 먹어보고 싶긴 한데, 근데 평가를 하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저 잘할 수 있는데. 당신이 뭔데 절 평가하죠?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최대한 그 기준을 딱 지키면서 하는 게 네. 저는 평가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맛있긴 한데 이게 왜 맛있는지 설명도 해야 되고 왜 이 얘보다 못했는지도 설득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려워 보이던데요? 그러면은 가까운 미래에 흑백 대한 외국인 이렇게 해서 네. 외국인들을 다 모아놓고 한국어 잘하는 배틀을 하는 거예요. 어떡해. 그때 심사위원으로 제의를 받으면 하겠습니까? 평 어떡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전 약간 안성재 포지션 아니라 백종원 포지션으로 나가보고 싶긴 하네요. 그런 전문적인 뭐 한국어 뭐 문법적으로 이거 틀렸고요. 이런 거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딱 듣기에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요?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런 기회 있으면 다 해보고 싶어요. 뭐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나가봐서 보고 생각하고 싶고. 왜요? 태용쌤은 나가실 건가요? 심사위원으로. 잘하실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건 못해요. 왜요? 그거는 딱 떨어지는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빨이 아니라 이입니다. 뭐 이렇게.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제가 뭐 이가 아니라 이빨입니다. 이러면 네.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아, 잘 아는 게 없어서?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 포지션으로 전문가보다는 좀 그런 듣기 잘하는 사람? 많이 만나본 사람 포지션으로? 그렇군요. 무한 참고하겠습니다. 상상력의 시간이네요. 네, 해볼까요? 우리 흑백 대한 외국인. 우리가 콘텐츠 해볼까요? 네. 재밌겠다. 저희가 하면은 참가하고 싶은 분들 계신지도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또 이런 거 참가 잘 안 해가지고 사람들 상을 줘야 하나? 흑백 한국어 구사자. 상 있으면 좋죠. 뭐 저희와의 여행, 우리와의 여행? 일주일 여행, 지원 막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런 거. 좋겠다. 그러면 디디님이 서울 5일 가이드 해주고
제가 부산 5일 가이드 딱 해주고. 그쵸. 9박 10일로다가. 대박인데요?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오, 대박인데? 그 흑백 한국어 구사자 하려면은 어. 백팀은 이미 막 유튜브 하는 사람들, 오. 막 TV 나온 외국인들. 오. 흑팀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하는 분들. 숨겨진 진짜들. 네. 그래서 막 80명. 네, 한국어로 막 토론하고 막. 그렇죠. 흑백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약간 청홍 아, 걸로 맞네요. 해가지고. 맞네. 예. 아무튼 참가자가 있어야 이것도 하는 거니까 아이디어 맞아요. 어떤지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많이 댓글 남겨주십시오. 음. 그러면 이쯤에서 리뷰 첫 번째 콘텐츠 마무리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 만들기 좋은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워낙 화제가 됐던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2월 프로그램도 기대해 볼게요. 어떤 게 있을지. 2월 프로그램은 주술회전. 아, 3기. 주술회전 새 시즌. 저는 뭐 좋긴 한데 네. 또 지켜봐요. 더 잘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걸로 하고. 네, 좋습니다. 컨텐츠 방향은 뭐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이 새로운 시리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디디님.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재밌는 콘텐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